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강의에 의해서 이제 4주차 일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산 운영 관리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어서 세 번째 생산 운영 관리 최근 동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정보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 기술의 발달은 고객과 구성원과 협력업체와 경쟁자, 같이 사슬에 있는 모든 파트너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연결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정보 기술의 발전은 구성 요소들 간에 또는 구성 요소들이 아닌 외부의 구매 고객까지 공구업자들까지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산에 있어서 가장 큰 획기적인 발전의 요인은 이 정보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은 ERP가 나타나면서 어, 회사의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해결을 해줬죠.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이커머스는 여러분 잘 아시피 전자상거래,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던 상거래를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마련됐고요. 그 다음에 CIM, 컴퓨터 인티그레이티드 매니팩처링 해가지고 컴퓨터를 통한 컴퓨터로 통합된 제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요즘 기업들은 대부분 공장을 컴퓨터가 제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조업체의 거의 모든 활동들이 설계로부터 생산 계획, 통제, 품질 관리, 보전 이런 모든 활동들이 대부분 이제 자동화되어 있는데 자동화의 구체적인 예로는 고정 자동화라는 개념이 있죠. 고정된 생산 경로에 있는 단순한 과업들을 하나의 특수 기계에 통합시켜서 운영하는 것들 장치 산업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블 자동화라는 개념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와 기계에 생산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착한 그런 자동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연 자동화라는 것은 플렉스블 오토메이션이라고 하죠. 제품을 여러 가지 형태로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컴퓨터와 AI를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듯 정보기술의 발달은 생산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정보기술 중에서도 이제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우리의 어떤 관리 체계나 경영이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가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먼저 글로벌 경영으로 변화시켰다.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과거에는 국내 시장에 협소한 국내 시장에 우리가 한정해가지고 마케팅을 했었는데 지금은 굳이 시장을 국내 국외 시장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해외 시장 우리가 실제 가보지 않은 어느 영역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물건을 사고 팔 수 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글로벌 경영으로 확대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영의 효율을 향상시켰다. 이거는 뭐 정보를 통해서 많은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대량 정보를 통해서 마케팅이나 어떤 생산에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된 그런 경영의 효율을 향상시킨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고 방식을 변화시켰다. 사고를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자기 경험 측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경영 의사결정을 했다면은 지금은 데이터에 입각한 어떤 객관적인 사고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바꿔진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연성 있는 조직으로 개편했다. 어떻게 보면 수평적 조직 구조로 변화했다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하고
또 뭐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뭐 결제 과정도 거칠 수 있고, 그래서 굳이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 있는 조직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업의 형태를 다양화시켰다는 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산 시설이 필요 없는 웹사이트만 가지고 존재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인터넷 상거래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상거래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죠. 이런 것을 네트워크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의 형태, 새로운,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비즈니스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인터넷이 과연 이게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단점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인터넷 단점을 굳이 뭐 얘기한다면은 시장이 글로벌 시장으로 굉장히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경쟁을 심화하게 했다. 이게 뭐 굳이 뭐 단점이라면 단점으로 들 수 있는 거죠. 경쟁을 심화한다는 것은 공급자 입장에 볼 때, 즉 생산자 입장에 볼 때는 많은 경쟁자들이 등장함으로써 경쟁이 심화되는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자가 우리 제품을 쉽게 모방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이 어떤 쉬워졌다. 아니면 벤치마킹은 그래도 다른 제품을 모방해서 새로운 걸 창조한다는 그런 좋은 의미의 의미지만은, 단순한 모방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범죄에 가까운 단순한 모방을 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형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터넷의 어떤 단점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네 번째, 통합 및 파트너십의 중요성입니다. 통합 및 파트너십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는 각 부서가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요즘에는 시장이 방대화되고 또 생산한 물량도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고객이 또 층이 넓어지고 또 직원의 숫자도 이렇게 증가하고 회사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통합 관리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 통합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여기 사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IBM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서비스 조직을 하나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나의 통합 조직으로 말하면 구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합 조직이 된다는 것은 서로 다양한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고 함으로써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 조직이 되게 되면은 의사결정이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죠. 대표적인 통합의 사례로 이제 SCM을 드는데, SCM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자재를 공급을 해서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기까지에는 다양한 물류 흐름이 존재하고 또 다양한 영역의 각 구성원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생산을 포함한 물류의 흐름까지 모든 것들의 단계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통합한 개념을 우리가 SCM이라고 그래요. SCM. 그래서 SCM은 공급 사슬망을 관리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예요. 어떻게 SCM을 하는 거냐? 이러한 체인 하나하나를 IT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의 제품의 재고 상황을 공장이나 아니면 원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이 바로 인지를 하고 제품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제품이 제조가 되고 제품이 바닥이 되면은 바로 제품을 시장에 납품하도록 하는 이런
말하자면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중복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또 비용을 또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시장이 원하는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관리 측면에서도 다양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SCM에서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아사히 맥주의 SCM 사례를 제가 설명하려고 올려놨는데요. 맥주라는 것은 신선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맥주 공장에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특약점까지 납품하는 기일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사례가 아사히 맥주의 SCM 사례예요. 지금 시행 전에는 10일 걸리던 것을 시행 후에 SCM으로 묶은 다음에는 4일로 단축했다.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단축한 거죠. 그래서 제조회사와 판매업체 간을 익스트라넷으로 연결해서 주문 소요 시간을 단축을 한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히 맥주는 생산 판매 일체 시스템, 즉 아사히 슈퍼넷이라는 시스템을 말하자면 이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조업체와 생산에서 제조업체가 생산해서 시장에 납품하는 시간을 단축을 했고, 그다음에 각종 이제 매출 계획이나 생산 계획이나 정보를 수시로 교류를 함으로써 수요를 예측해서 생산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아사히 맥주가 구축한 아사히 슈퍼넷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한 SCM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저탄소 녹색 사회. 이거는 이런 얘기죠. 생산관리의 최근 경향은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생산관리를 해야 된다. 즉 SCM이라는 틀이 어떻게 보면 생산관리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SCM이라는 틀은 생산관리의 영역에서 원자재를 구입해서 조립을 하고 납품해서 시장에 반영하기까지를 전체를 SCM이라고 합니다. 공급사슬이에요. 공급사슬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SCM 매니지먼트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친환경적인 생산을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SCEM 그러죠. Supply Chain Environment Management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SCM 안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집어넣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해서는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여섯 번째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터넷을 이용한 쇼핑, 인터넷 홈쇼핑 이런 영역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실제 우리가 제조를 하지 않고도 제조업체 이상의 수익을 내는 그런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델 컴퓨터나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실제 제조는 제3국에서 하고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 제조를 하고 본사에서는 마케팅과 기획, R&D 이런 부분을 하는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중요성. 시간의 중요성에서는 이제 우리가 린 시스템, 프로세스 혁신, 동시공학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시간은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잖아요. 제가 기업 경쟁력 향상시키는 요소 네 가지를 말했는데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 시간 경쟁력, 그 다음에 유연성 경쟁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시간의 중요성에서 여기 이제 린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린 시스템이란 거는 도요타 시스템의 JIT 시스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JIT 시스템은 뭐냐면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만 생산해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고를 최소화시켜라. 이런 거예요.
비용을 줄이자, 비용을 절감하자. 그래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자. 이게 JIT 시스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전에 1차 과제로 우리가 JIT 시스템에 대한 그 과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또 JIT 시스템에서 제가 강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JIT 시스템을 미국에서 더 발전된 개념으로 제시를 한 것이 린 시스템입니다. 조직 전체의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JIT는 생산 라인에서 생산 과정에서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측면이라면은 린 시스템은 조직 전체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이런 말하자면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좀 더 발전되고 확대된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즉 JIT 시스템은 비용 절감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비용 절감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조업 작동 기계의 작동 시간을 단축한달지 동작 관리를 한달지 하는 여러 가지의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중요성 하면은 린 시스템, JIT 시스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등장하는 겁니다. 네, 프로세스 혁신이란 건 뭐냐면은 프로세스를 어떻게 부가가치가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리엔지니어링의 개념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작업의 낭비를 없애면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바꾸면서 역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프로세스 혁신도 시간의 중요성에 이제 하나 사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시공학이라는 건 뭐냐면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우리 C 엔지니어링, C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동시공학적 제품 설계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공학적 제품 설계 방법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설계자가 따로 있고 생산자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쪽에서 제대로 설계를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물건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게 되면은 불량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재설계를 하고 재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과학적 제품 설계라는 C 설계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설계 초기 단계에 모든 관련 부서 심지어는 고객까지도 참여시켜서 퍼펙트한 완벽한 설계를 함으로써 향후에 설계 변경을 최소화시킨다. 거의 완벽한 제품으로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점 경영의 중요성. 초점 경영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업은 항상 자원이 부족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초점 경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예요?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업무는 내가 하고 직접 생산을 하는 내가 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거나 아니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외부에다가 위탁해서 생산하도록 한다. 즉 메이크 오어 바이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할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구매할 거냐. 이게 아웃소싱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가 만드느라고 많은 시간이나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것도 초점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1장이고요. 다음은 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2장은) 친환경 생산 운영 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2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혁신에 대한 얘기인데요. 삼성이 스마트폰에 의지해서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소프트웨어의 기반이 없이 절대 애플 스마트폰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플은 원래 컴퓨터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삼성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한 개당 평균 판매 단가가 900달러 정도 됐는데 삼성의 평균 판매 단가는 200달러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삼성은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했어요. 삼성의 전략혁신센터 SSIC,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 GIC,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 SRA, SSIC의 최고 전략 책임자인 손영권 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리콘밸리에 대규모로 투자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파괴적인 어떤 신기술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삼성에 이식할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은 주로 이제 실리콘밸리의 미국에서 이런 삼성의 전략 혁신센터를 운영하는 책임자예요. 이 사람 얘기는 실리콘밸리는 매달 기술의 혁신이 일어난다. 기술의 흐름을 잘못 파악하면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다. 삼성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술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삼성도 혁신적인 파트너와 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 소화가 늦으면 도태된다. 10년 걸리던 혁신 속도는 월 단위로 지금 혁신되고 있다. 트렌드를 주도하는 회사가 급성장한다. 지난 10년간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모바일 회사였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를 얼마나 빨리 감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전통의 파괴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학적인 발견, 신기술에만 좌지우지된 게 아니고 사업의 어떤 혁신, 기회, 위험을 잘 조합해도 전통을 파괴하는 신기술에 버금가는 그런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저가 항공사가 사우스웨스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대형 항공사들이 거의 항공 시장을 주름잡고 있었죠. 근데 저가 항공사가 등장하면서 경쟁력이 높아진 거예요. 가격 경쟁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시가총액이 미국 전체 대형 항공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큰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파괴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우버 택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차량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과거에는 택시만 있었지 차량을 공유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요. 생각의 차이가 어떤 혁신을 이끌어내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호텔에서만 숙박하는 걸로 알았지 나무 집에서 우리가 같이 돈을 내고 쉐어한다는 건 생각을 못한 거예요. 테슬라 전기차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10년에 걸리던 혁신이 지금은 월 단위로 혁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사례들이 드론, 스마트카, 로봇, 사물 인터넷